안녕하세요, 우리미시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이름은 다트 게임입니다. 문제 해설이 굉장히 깁니다. 뭐 이리 카카오톡 게임별의 하반기 신규 서비스로 다트 게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트 게임은 다트판에 다트를 3차례 던져서 그 점수의 합계로 실력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갓 입사한 무지는 코딩 실력을 인정받아서 게임의 핵심 부분인 점수 계산 로직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트 게임의 점수 계산 로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 게임은 총 3번의 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3번의 기회로 다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각 기회마다 얻을 수 있는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트판입니다. 네, 다트판 맞습니다. 점수와 함께 싱글, 더블, 트리플 영역이 존재하고 각 영역 당첨 점수에서 1제곱, 2제곱, 3제곱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말이죠. S는 1제곱, D는 2제곱, T는 3제곱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옵션으로 스타상, 아차상이 존재하며 스타상에 당첨될 경우에는 해당 점수와 그 바로 전에 얻은 점수를 각 2배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차상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스타상과 아차상에 다트판이 있습니다. 다트판에서 스타상을 맞췄을 경우에는 현재 점수와 바로 이전에 점수를 각 2배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차상을 맞췄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해당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스타상은 첫 번째 기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스타상의 점수만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첫 번째 기회에 스타상을 맞췄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점수만 변환이 되면 됩니다. 스타상은 다른 스타상과 효과가 중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첩된 스타상의 점수는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타상이 2번 중첩되어 맞췄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각 2배 한 후에 바로 앞에 있는 점수에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점수가 4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타상은 아차상의 효과와 중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첩된 아차상은 점수가 마이너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차상에 걸렸고 그 다음에 스타상과 중첩이 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아차상이 마이너스가 되고 스타상이 2배가 된 후에 앞에 것에도 2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아차상의 효과와 중첩이 돼서 마이너스 2배가 되게 됩니다. 싱글, 더블, 트리플은 점수마다 하나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타상, 아차상은 점수마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싱글, 더블, 트리플은 점수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스타상과 아차상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0에서 10의 정수와 문자 SDT 별 샵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입력될 시에 총 점수를 반환하게 되면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입력되는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 문자열을 이처럼 변환을 한 후에 연산한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반환하는 값은 총 13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게 되면은 정답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입력 문자열을 분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 문자열은 .result가 되겠지요. 그 이후에 분할된 문자열을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문자열의 연산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입력 문자열을 분할해 줄 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텍스트를 다룰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array를 임포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저는 서브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트 리절트에서 SDT라는 문자열이 나오면 이와 같이 변환을 해줄 것입니다. SDT 뿐만이 아니라 별이나 샵도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이나 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렇게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또한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G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룹으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이 문자열을 소괄호로 한 번 더 묶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룹별로 띄어쓰기가 되면서 분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스플릿이라는 문자열 메소드를 이용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리스트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할이 되어서 리스트에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값을 passer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문자열을 분할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된 문자열 passer를 요구사항에 맞춰서 변환하기 위해서 먼저 반복문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파스 안에 있는 원소들은 파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기 전에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파서는 이 리스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스는 이 해당하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글자 단위로 접근을 하면서 정수인지 STT 별 샵인지 비교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자 단위로까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포문을 하나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wor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스의 문자열들을 이처럼 바꿔줄 것입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문자열의 repla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하는 워드의 글자가 이 파스 문자열에 나오면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것입니다. 변경을 해주기 전에 어떠한 값으로 변경을 해줄지 딕셔너리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이름은 캐릭터 컨버터라고 하겠습니다. S가 나오면 1제곱으로 변환을 해주고 D는 2제곱, T는 3제곱으로 변환을 할 것입니다. 별은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따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은 -1로 변환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설명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스타상을 제외하고 변환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 설명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는 딕셔너리의 get 메소드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s를 키로 갖는 값인 별별 1을 둘 다 출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파라미터인데 이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해당하는 키 값이 없을 경우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하는 딕셔너리의 키 값 중에서 없는 키 값을 호출했을 경우에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반환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1을 호출을 할 텐데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키로 갖는 값은 이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이 호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스가 1s이고 워드가 1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1s에서 1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는 워드 1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검사한 후에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워드 파라미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을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1을 1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됩니다. 그 다음 포문에서는 파스의 s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에서는 이 딕셔너리 안에 s가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s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인 별별 1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1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보이는 것처럼 변환이 되었죠. 자, 이제는 별을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별인 경우를 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별이라면 이 뒤에 2를 붙여서 곱하기 2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것입니다.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잘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리스트에 담아 줄 것입니다. 리스트에 담기 위해서 리스트 변수를 하나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result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변수에 파스를 담아 주도록 할게요. 프린트해서 확인을 해보면 원하는대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상은 바로 전에 얻은 점수도 2배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스트에서 자신보다 앞에 있는 값을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이 존재한지의 여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절트의 값이 있다면 리절트의 마지막 값에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값까지 정상적으로 곱하기 2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배워줘야 할 이제는 이 문자열마다 뒤에 더하기를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파스 반복문이 끝나면 파스 뒤에다가 플러스를 추가해 준 뒤에 리절트 리스트에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플러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것을 보면은 플러스가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추가가 된 이후에 이 리절트 구문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곱하기 2가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문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글자인 플러스를 빼고 뒤에 글자랑 더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플러스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곱하기 2에서도 플러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환된 문자열의 연산값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체를 연산하고 싶을 때는 이발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이발 안에 문자열로 된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문자열이 아닌 상태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문자열 썸 함수를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이 10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4개 값이 더하기 연산되어서 10이 반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응용해서 우리는 리절트에 있는 값을 연산을 해줄 것입니다. 자, 문자열을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절트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문자열로 조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문자열 끝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연산이 되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글자만 빼고 연산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 구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를 채점하고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다트 게임을 풀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푸른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